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납세음의 성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쓸 때 핵심적인 정리 내용은 하나, 둘, 서의 세 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단원이 됐던 그것은 사전에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납세음의 성립에 대해서 쓴다. 이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 이 자체를 모르고선 뭐를 쓸 거냐. 여기서부터 그냥 횡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점짜리 쓸 때는 제일 첫 번째 개요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정형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쓰는 거예요. 과세물건 쓰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과세물건에 대해서 10점짜리 쓰라라고 하면 어떻게 쓸래요? 하여간 뭐 이거저거 다 쓰겠죠. 자, 이것을 이제 미리부터 다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과세물건이다. 그럼 과세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개요 부분을 써야 돼요. 개념은 정리를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과세물건은 결국 수입물품이에요. 이 수입물품인데 이 수입물품의 범위 정도는 과세물건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 기적을 해서 오거나 도착을 해서 하역을 하고 보세구역 장치하고 통관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수량 성질이 변화한다. 어느 시점에 성질 수량을 가지고 과세를 하느냐. 이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뭐냐.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뭐냐. 의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시기에 따라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이렇게 틀려진다. 과세물건과 관련해서 쓰는 부분은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럼 과세물건을 쓸 때에는 항상 요 목차대로 항상 쓰시라는 얘기가 돼요. 어떤 때는 이거 빼먹고 어떤 때는 또 이거 빼먹고 등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이거 충분히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봤으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지금 뭐 만분의 1을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또 이거 벙 뛰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요 목차대로 해야 되는데 요 목차를 외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목차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 목차를 외우는 방법, 암기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2차 기본반의 핵심적인 강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요 각각의 관세법 전체에 대한 목차를 전부 암기식을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목차 이거에 대해서 쓰겠다. 요거 나오면 요거 내용 그대로 쓰겠다. 언제나 이거 쓰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목차 정리가 됐어요. 외웠어요. 외운 목차에 대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원칙적인 시기는 뭐냐. 예외적인 시기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 개요 부분을 정리를 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적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목차 정리를 전 내용을 환특법 포함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목차 암기 방법이라고 해서 전부 교재에 어떤 내용이 됐든 전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하나의 단원별로 전체 내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전부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물건 및 수입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이 되면 이라는 이러한 암기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딱딱 암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 뭐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납세 의무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 1번의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는 개요 부분을 써야 돼요. 두 번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확장된 납세 의무자, 네 번째 기타의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쓰는데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뭐냐 요거에 대한 개념을 써야 되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네 번째 쓸 것은 경합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전부 쓰는 거예요. 세 번째 확장된 납세 의무자가 뭐냐 이것을 이제 쓰는데요. 확장된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고 하는 이것도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확장된 납세 의무자의 종류를 전부 여기에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연대 납세 의무자, 세 번째 보증인, 그 다음에 자 다시요 제2차 납세 의무자, 네 번째 보증인, 납세 의무의 승계, 여섯 번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쓰는 것이 확장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 가서 또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저 뒤에 관세 채권의 확보해서 핵심 내용이 정리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채권 확보 측에 가서는 관세 징수권의 우선, 담보제도,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 징수,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쓰는 것을 관세 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이 단원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여기 갖다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납세 의무자 83조 사망이라든가 88조 사망이라든가 등등 요 납세 의무자의 요 종류를 결국은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관세법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1항부터 10항까지 있는 내용을 본래의 납세 의무자, 확장된 납세 의무자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19조 이외의 다른 조문에서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총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법 보니까는요, 이렇게 또 네 가지로 개요 부분이고 실제로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나눠지면서 또 최하위 목차로서 또 각각의 종류를 각각 이렇게 써야 돼요. 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부 암기식을 통해서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 간에 경합할 때 확장된 납세 의무자는 수분 공법 연대하여 입어 승계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정리하면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율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세율의 적용제도, 품목 분류 제도. 자, 관세율의 종류 50조의 규정이 되어 있죠.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기본이 있고 잠정이 있고 탄력 관세율이 있고요. 네 번째는 국제협력 관세가 있고 다섯 번째는 GSP가 있어요. 기본 잠정 탄력 관세는 간단한 부분인데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해서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일반 특혜 관세 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쓸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어떤 목차로 또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물고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뭐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간단한 부분이죠. 근데 세율 적용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81조, 82조, 83조에 있는 간이세율 적용 제도,
합의에 따른 세울 적용제도, 용도 세울의 적용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경우 쓰는 부분은 간이 세울의 적용제도가 뭐냐 개념 정리하고요. 간이 세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써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적용 배제 대상에 대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간이세율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단일세율의 적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거예요. 항상 간이세율 적용 제도에 대해서 쓰라고 할 때는 이러한 목차, 즉 81조 시행령 96조에 있는 내용을 채점하기 쉽게 이러한 목차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전부 내용을 쓰라는 얘기가 돼서 항상 간이세율 적용제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똑같은 목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 공부하는 수험생 치고 간이세율 적용 제도에 대해서 안 공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할 때는 돼요. 한 1개월 있다, 2개월 있다 쓰려고 하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 요령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차가 정리가 되면 2차 공부의 70%는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목차 정리가 가장 2차의 경우는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서두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대부분의 수험생은 우리는 간이세율 적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교재라든가 여러분 나름대로 목차 정리해서 써요. 좋죠. 쓰는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1차 공부예요. 2차 공부를 1차 공부식으로 해서는 것은 1차밖에 되지 않지 2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우셔야 돼요. 애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애워라. 애워야 머릿속에 애워야 2차 문제가 났을 때 뭐를 좀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쓸 때 어떤 목차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뭐 소설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름에 대해서 우리가 소설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쓸래요? 참 그거 멍 때려요. 그야말로. 여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가지가 있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쓸 때 어떻게 됐든 전체 내용을 전개는 어떻게 하고 뭐 본론은 어떻게 하고 매점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 번 고민해서 전개를 할 때 여름 어느 해 여름날 뭐 어떠한 여인하고 짝사랑을 했다.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론에 가서는 결혼을 했는데 잘못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한다. 뭐 등등등등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은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전개를 하고 본론을 어떻게 한다. 결론을 어떻게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끌적끌적 해놓고선 그거에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름이다. 되게 덥다. 끝.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대부분의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서 아시겠지만은 요즘 군대는 뭐 편지를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편지 굉장히 많이 썼어요. 편지 쓸 때 저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2줄, 3줄이면 끝나요. 더 이상 어떻게 쓸 수도 없어요. 거기다 또 아는 여자 같으면은 뭐 옆에 있는 똑똑한 사람한테 야 이거 쓰려고 하는데 뭐 좋은 말 없냐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도 이렇게 메모해놨던 거 이렇게 슬쩍 보여줘요. 그럼 되게 멋있게 쓰죠. 이 멋있게 어떤 문장이 있다라는 것을 전부 커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편지 쓸 때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요. 2줄, 3줄 쓰면 없어요.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구구절절해서 어제 밥을 먹었는데 되게 맛이 없었다. 다음에는 이 집을 안 가고 어떤 집에 무슨 누가 하는데 뭐 되게 맛있었다. 누구누구가 하는데 자기 뭐 등등 시제콜 거 다 하다 보니까 뭐 2페이지, 3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참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글 쓰는 거는 되게 못 써요. 한 2줄이면 전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관세법 같은 경우는 법령제가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머리에서 그거 나오는 건 아니죠. 저 법령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것이지 뭐 굉장히 뭐 뻑적지근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책의 경우는 주관식이에요. 결국 글을 쓰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은 어떠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이에요. 관세법에 있는 내용을 채점하기 좋게 목전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을 한도로 해서 글 쓰는 것, 이 내용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의 경우 법령집 무지무지하게 많이 봐야 되고요. 또 교재를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 내용에 전부 몇 조에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뤄놨어요. 참 그거 갖다 쓰려니까 사람 미치고 팔딱 뛰어요. 그거만 안 해도 굉장히 좀 빠르겠는데 밑줄 그어야지 또 고딕체로 또 바꿔야 되죠. 또 법령집 몇 조 몇 항까지 또 이거 틀렸나 안 틀렸나 또 법령집 갖고 또 확인해야 되죠. 와 되게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걸 요즘 같아서는 이거 그냥 없는 거로 하고서는 그냥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그래요. 또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 어깨가 아파갖고요. 한 40분 되면 아주 저려가지고 또 못해요. 한참 쉬었다가 또 하고 진도도 나가지도 않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 전반부에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전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정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착각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고기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제가 잡아갖고 여러분한테 친절히 드린다. 그것은 1차 때 했던 거예요. 2차의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관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될 거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얘기가 돼요.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혹시 모르는 말이라든가 처음 듣는 그러한 말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전체를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적용 법령상 과세 환율상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확정된 납세 의무자는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계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세율 및 과세 표준으로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데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의 계기가 되어 있고 관세율의 종류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과 국제협력관세는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철회 및 수정의 효력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일반 특혜 관세는 적용기준 결정 시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을 한정을 하여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의 공여를 정지 및 배제하여야 하며 관세율의 적용의 우선순위는 덤핑 물품에 대한 상계 조치로서 보복 긴급관세의 특정한 물품 긴급관세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를 조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하여 계절에 따라 편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세율의 적용 제도로는 간이세율의 적용,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및 용도세율의 적용이 있는데 간이세율의 적용은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대상 물품의 과세가격을 대통령령으로 단일 세율을 정했으며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는 일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고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행정갱송의 부적용 대상이고 용도세율의 적용 제도는 승인 신청하면 승인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사후관리와 추징을 하는 제도이다. 자, 또한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는 품목분류 체계의 시정과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이 있는데 만약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모르는 경우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정 요구를 반려를 하면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고시 또는 공표한 적혀 소위 유효 기간 처벌을 하는 제도와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은 품목분류 변경 사유를 고시 또는 통지한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 유효기간 내에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목차를 암기하는 그러한 공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모르는 그러한 용어는 거의 없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는 없죠. 품목분류 사전심사 얘기하라면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간 들었던 내용이죠. 뭐다라고 하는 거 얘기만 하면 다 알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란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1차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막상 써라,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못 쓸 뿐이지 들었던 내용이 돼요. 그거면 좋게요. 그러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암기 공식에 잘 암기를 할 수 없는 내용은 1차 때 많이 강의를 들을 때 많이 졸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안 이어지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전부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방법을 4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목차 암기를 할 거. 지금 얘기했던 부분 전부 교재에 있어요. 목차를 암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샘플로 얘기를 하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15페이지를 보세요. 15페이지 보면 제일 좌측 있죠. 제일 좌측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제2장 납세 의무의 성립이죠. 납세 의무의 성립은 그 다음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적용 법령상 과세 환율상 이렇게 암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갖다 보도록 하죠. 납세 의무의 성립은 요게 토예요. 예우는 토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어디 있어요?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요게 암기식이라는 얘기가 돼요. 요것을 암기를 해야 돼요. 요 목차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느냐면 우선 먼저 교재를 보고 요 내용을 갖고 납세 의무의 성립인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럼 그 외웠던 부분, 외웠던 암기식을 갖고 납세 의무의 성립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요. 두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요거 의죠. 두 번째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죠. 그 다음에 1번 의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이러한 시기가 있죠. 그러면 암기식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그 암기식을 갖고 이렇게 목차를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암기식을 갖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요거 그대로 써요. 요걸 그대로 써놓고 요것을 외우시는 거예요. 여기 톤은 안 들어놨죠.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요것을 써놓고 요 목차로 그대로 써놓고 여기다 토를 달아가면서 요것을 많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고 또 가고 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보시지 말고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오고 가면서 외우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2개월 이거 강의 듣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2개월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정리를 하시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고 뭐 심화반이다 무슨 반이다 뭐가 어쩌다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기만 갖추면 충분히 합격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를 차이점을 써라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건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정리한 사람은 그것을 쓰겠죠. 50점짜리 비교 설명하라 이상한 문제 그 뒤에 붙잖아요. 그거 못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간이 세율의 적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취지, 장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취지, 문제점, 장점이다 이런 것들은 정리 안 하면 몰라요. 같은 조건이에요. 그 대신에 이거를 다른 수험생보다 확실히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 자체를 못 쓴다고 해서 합격, 불합격?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충분히 하면 돼요. 여기에 혼합형 비교 설명하라, 심화반, 무슨 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해요. 충분히 합격해요.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심화반 무슨 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2차 수험생 치고서는 자료도 수집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수집해서 그거 뭐 할 거예요?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도 않고 자료만 왕창 뭐 스터디 한다고 그래서 뭐 모이면은 자료 갖고 와라면 어쩌고저쩌고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내 거로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보면은 그냥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딴 거 못 정리해요. 요거 기본기만 정리하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지고 그래도 좀 딱 들으면 뭐다라고 할 정도가 돼야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은 실제 플러스를 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따로 뭐 이제 2차 수험생이시고 또 여러분들 자체도 아마 서브노트를 아마 대부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아마 이미 지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서브노트 필요 없어요. 이거 갖고 하면 돼요.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 붙이는 거 있죠? 갖다 여기다 붙이세요. 여기다 위에다 써가지고 요 스포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거 갖다 붙여갖고 하면 서브노트지. 서브노트 하는 사람 지금 언제까지예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예요. 지금도 아직도 며칠이라 시험 보는데 아직도 서브노트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시험 보기 전날이에요.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그 정리만 했을 뿐이지 외워야 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서브노트는 필요한 거예요. 서브노트는 필요한데 서브노트는 어떤 걸 서브노트 하느냐라고 하면 본 교재를 표본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요거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하는 것이 서브노트예요. 그것도요 필요 없어요. 그걸 뭐 큰 종이 요 정도의 크기의 종이를 해놓고 여기다 붙여놓고서는 요 옆에다가 해요. 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전부 엎어버려요. 엎어버리고 거꾸로 요 내용이 뭐냐 개요 부분이다.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슬쩍 이렇게 커닝해요. 개요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 좋은 자료 같은 거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 내용은 요거 전부 가지고 내용 보면은 알 거 아니야.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제일 급선무가 뭐다? 요거를 암기를 하라는 얘기가 돼요. 암기를 하라. 목차 암기를 하는 것은 진도 나가기. 요번에 이제 만약에 2장 성립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3장, 4장 정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의 들을 때 확실히 알아듣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많이 또 할 거예요. 뭐 이건 목차 암기하는 거하고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라 뭐 등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요 옆에다가 제가 X자 빨간 거로 쓴 거 보이시나요? 여기 좌측에 X표 0, 세모 5, X 이렇게 썼죠. 아마 이렇게 보여요? 제가 표시한 거예요. 거기 책에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왜 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목차 암기를 하고 목차에 따른 내용을 정리가 안 됐으면 X표, 어정쩡하게 잘 됐으면 공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 안 된다라고 하면 세모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때 동글배기 친 거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볼 필요 없이 X 친 거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또 세모표 친 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고 여러분 걸로 최종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요 전부 옆에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윗페이지까지 해서 전부 X표 0000 처음에는 아마 X표하고 세모표가 많을 거예요. 그것을 전부 0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처음에는 공표 X표, 공표 세모 XX. 그럼 요거 잘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되죠. 요거 어정쩡하죠. 안 되죠. 안 되죠. 다음에 이제 계속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요 X표에도 요 앞에다가 세모표. 요거는 5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괜찮다. 확실하다. 요거 어정쩡하다. 또 정리를 할 때 요거 0으로 만들고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전부 이제 0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한 2개월, 3개월 해보니까 또 어떤 것은 생각이 나고 안 나는 그런 부분, 또 X표를 갖고 또 0으로 만들고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0으로 전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2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4개월 정도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이런 것이구나. 간이세울 적용제도다라고 할 때 의 부분이다, 적용 대상이다, 배제 대상이다, 과세법 결정이다 등등 안 보고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만 이 목차 암기 공식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가 돼서 어떤 주제들은 딱 나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차 암기를 할 때 지금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 듣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솔깃해서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암기 공식, 암기하는 것은 자기 싸움이에요.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하고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거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하여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체 목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 그것을 또 어떤 경우는 잊어먹고 안 잊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부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실제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가지고 오고 갈 때 핸드폰을 이렇게 듣고 오면 돼요. 저도요. 어떤 경우는 어떤 단원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요. 여기 올 때 집에 갈 때 꼭 이어폰에 둬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갖고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들어요. 항상 듣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할 그 암기 공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제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거 딱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전혀 변경시키지 않을 거예요. 뭐 추가되는 법 개정이 돼서 추가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고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재는 내년도 2차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법이 개정이 될 거죠.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부분만 수정을 해놓고 이것을 끝까지 내년도 2차 시험 볼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거의 반이 찢어지고 하도 만져갖고 시커매지고 이게 찢어졌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1차의 경우는 상관이 있겠지만 2차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명심을 분명히 해야지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쏙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만 명심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목차를 암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일단은 전체 목차에 대해서 암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얘기는 과세물건 1번 의, 2번 수입물품의 범위, 3번 과세물건 확정시계, 1번 의, 2번 원칙적인 시계, 예외적인 시계. 그 목차 암기를 했어요. 과세물건 위에 수입물품의 확정시계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계에 확정되면 그거 갖고서 목차 쭉 썼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목차에 따르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 개요가 있죠. 2번 수입물품의 범위, 3번 과세물건 확정시계, 1번 의, 원칙적인 시계, 예외적인 시계. 이거 목차 정리를 했잖아요. 각각의 내용에 따른 목차에 따른 뭐를 해야 돼요? 내용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번에 못 외워요. 그러니까 내용은 키워드 작성을 해서 외워라 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든다면 1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납세 의무자 편에 본래의 납세 의무자, 두 번째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보죠. 그럼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보면 수입 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 한다. 그러나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1번, 2번, 3번을 화주로 본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것을 다 정리를 하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러분 나름 제가 그 밑에다가 전부 해놨어요. 그 필기체로도 옆으로 눕혀진 거 새까맣게 해놨죠. 그게 키워드라고 제가 빼낸 거예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그러면 그것을 빼면은 수입 신고한 물품, 수입한 화주를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이것도 너무 길어요. 수입 신고한 물품, 화주, 원칙적 납세 의무자. 요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1번, 2번, 3번 있죠. 이것은 뭐 밑줄을 쳐놓긴 쳐놨는데 이것은 1차 때 여러분들이 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세 가지의 경우 화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입 대행의 경우는 위탁한 자,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는 성품장상 성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된 콘사인이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양수익이다. 그것은 이미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1차 때 암기공식 5번에서 화주의 범위 암기공식이죠. 그것 다 대입해버리면 되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원칙적 납세 의무자, 수입 신고한 물품,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수입 신고한 물품, 화주, 납세 의무자, 불분명 세 가지 끝.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이 내용 정리예요. 그럼 키워드 빼보세요. 수입 신고한 물품 누구요? 화주. 원칙적 납세 의무자라고 본다. 화주 불분명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 있다. 끝. 이거 갖다 말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요것만 쓰면은 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모두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정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핵심적인 요 단어만 요 말만 빼내면은 이 전체를 요걸 가지고서는 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것을 제가 키워드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2차 때 얘기를 했던 거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예요. 두 번째가 목차를 암기를 일단 할 것.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제 나름대로 요 정도면은 요 키워드만 빼면은 요 내용을 암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표시를 해놨어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해놓은 거예요. 요대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요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빼면 나는 괜찮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키워드를 분명히 빼서 정리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이것을 참 뺐으면은 교재가 빨리 나오는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 설명을 해놓고 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몇 번을 읽어야 요 말 빼면은 들어가겠다는 것을 체크를 해놓고 이거 표시를 한 거예요.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려요. 왜 이것을 했나 싶은 생각이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끝날 때까지 여러분한테 핑계 댈 테니까 알아서 하시와요. 세 번째, 이제 목차 정리를 해. 목차 암기했어요. 암기한 목차에 대한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애우진 못했고 애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목차 플러스 키워드 작성을 해서 연습을 하시고 네 번째는 요 내용을 실제 답안지 작성을 하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19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쓰는 답안지에 그대로 쓰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1번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는 목차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작성을 해서 작성을 여러분들이 해서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할 부분이 있는가 봤더니 내용에 대한 밑줄만 그어줬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서 제가 도와줄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또 3번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4번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 법령상에 있는 내용을 한정을 해서 전부 써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건 창작을 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전부 법령집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이대로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럼 과세물권 할 때 반드시 이러한 목차를 써가지고 해야만 점수를 얻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목차가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전혀 그것은 오해 없도록 하세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목차를 나누는 것은 법의 1항, 2항, 3항, 시행령의 1항, 2항, 3항에 있는 순서에도 대부분 나열을 해놨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대부분 나열을 해놨어요. 그것을 뭐 바꿔서 쓰면은 안 되느냐, 그럼 틀리느냐라는 질문을 과거에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순서 바꿔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순서, 목차를 나열을 해놨던 부분은 법의 근거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그러한 부분이고 절차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뒤에 있어 3번에 있는데 5번으로 간다 해서 틀린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도로 쓰시면 가장 좋은 부분이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수험생은 좀 도사급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아직 도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앞으로 2개월 동안에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하나하나 암기 공식을 통한 내용,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 또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암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을 쓰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내용 있는 거 없는 거에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드리려고 하고 또한 잊어먹지 않도록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 드리려고 오늘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2차 공부를 한다라고 왔으니까 할 때에 확실히 하시는 것이 편해요. 지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대충 와갖고 그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돼요. 그건 평생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2개월 동안에 한번 내가 죽었다 복창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여러분들 하셔야지 대충 왔다가 대충 가고 등록을 하면 전혀 안 하니만 못해요. 안 하니만 못하니까 어차피 오신 그러한 부분이니까 하여간 같이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하여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